네, 반갑습니다. 초등 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웃음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는 어떤 건강함이 느껴지죠. 예, 몇 년 전에 학급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실버타운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아이들이 악기로 연주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왔었는데요. 그때 실버타운에 계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들이 그 조그만 손으로 악기 연주를 하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더 들고 오셨던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시끄럽게 이렇게 웃고 떠들면서 가져온 도시락을 먹던 그 소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이제 인솔 교사로서 아이들이 실버타운에서 너무 시끄럽게 할까봐 이제 걱정이 되고 해서 가기 전부터 단단히 주의를 주고 그랬었는데요. 어르신들은 이제 오랜만에 실버타운에 찾아온 아이들이 이제 제잘거리고 웃는 모습이 악기 연주보다 더 큰 기쁨이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습니다. 아, 뭘 꼭 이렇게 준비해 가지 않아도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잘거리면서 웃는 소리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주로 뭘 할 때 많이 웃을까요? 제가 보기에 공부할 때 빼고는 계속 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특별히 누군가 웃기지 않아도 웃고요. 뭐 연필이 떨어졌다고 웃고, 친구가 화장실에서 방금 소변 누고 왔다고 웃고, 방귀 냄새 난다고 하면서도 이제 얼굴이 찡그리면서 또 웃고, 만났다고 웃고, 잘 가라고 웃고, 놀자고 말하면서 웃고, 운동장 나가면서 웃고, 그냥 계속 웃죠. 네. 왜? Why? 아이들은 그렇게 웃음이 많은 걸까요? 5명의 심리학자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잠 못 드는 당신을 위한 밤의 심리학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좀 더 자주 웃는 이유는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의 마음을 과거에 두지도 미래에 두지도 않고 현재에 두기 때문이다. 네. 교실에서 웃는 아이들을 보면 정말 현재에 충실하죠. 바로 전 시간에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주먹 다짐을 했던 아이들이 서로 뭐 사과 한마디에 이제 감정 정리하고 다음 쉬는 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웃고 떠들면서 장난치는 걸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학교에서 보면 이제 개그맨처럼 다른 친구들을 잘 웃기는 아이도 꼭 한두 명씩 있죠. 그런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한다고 자주 혼나지 않을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요. 친구들을 자주 웃기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어떤 주의를 받거나 혼나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이에요. 네, 그런 거죠. 웃겨야 하는 순간이 있고 웃기지 말아야 하는 순간이 있는데 아직 그런 상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이제 남을 웃기더라도 다른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렇게 놀리는 형식으로 주변을 웃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일 때도 저는 바로 이제 훈육에 들어가거나 주의를 주는 편인데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가 많이 웃기는 편이라서 자주 혼나고 주눅들까 봐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웃음이 많은 아이,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잘 웃기는 아이들을 보면 보통 자존감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정당한 과정의 훈육을 듣는다고 해서 어떤 기가 죽거나 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만히 보면 오히려 담임인 제가 훈육할 때 그 목소리 톤이나 혼낼 때 자주 하는 말을 이제 성대묘사 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 하나의 웃음을 선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문득 좀 궁금해집니다. 아이들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들이 어른보다 더 자주 웃고 서로 웃겨준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네, 알고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자신은 참 재미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EBS 다큐프라임 초등 성장 보고서 제작팀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이었어요. 특히 자신이 유머가 많은 아이인지를 물었을 때 무려 3명 중에서 2명꼴로
나는 웃기는 아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7, 80%의 아이들이 스스로 잘 웃고 또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꼭 몇 번은 웃고 집에 가죠. 그리고 웃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웃음을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중에 집에 오면 이제 인상 쓰고 잘 웃지 않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 학교에서라도 자주 웃는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이가 집에서 말도 없고 우울해 보이는 것 같다고 이제 학교에서는 괜찮은지 염려돼서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즐겁게 잘 웃는다고 말씀드리면 심지어 잘 믿지 못하시거나 또는 서운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랑 즐겁게 잘 웃으면서 그럼 집에서는 왜 그런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아이에게 문제가 있기보다 집에서 웃을 일이 없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해요. 아이들을 웃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어린 아이일수록 쉽습니다. 갓난 아기한테는 뭐 까꿍만 해줘도 잘 웃죠. 예. 초등 아이들한테는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익살스러운 표정을 보여줘도 금방 웃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웃기는지 모르시겠으면 그 심영래 씨 예전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이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구 없다 이렇게 해주셔도 금방 웃습니다. 자, 사실 아이들이 웃는 모습만 봐도 참 즐겁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어른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이 젊은 성인들에 비해서 더 어떤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어요. 미국 에머리대 릴링 교수의 연구팀이 어린 손자가 있는 할머니 이제 50명을 대상으로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뇌 MRI 촬영을 했다고 하는데요. 릴링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가 웃고 있으면 그들의 기쁨을 느끼고 울고 있으면 그 고통과 괴로움이 손자의 느낌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보인다. 네. 오히려 이미 다 성장한 친자식들의 사진을 보았을 때는 그러한 감정적 공감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네요. 그보다는 오히려 이성적 판단이 앞서는 뇌 부분이 더 이렇게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런 겁니다. 조부모와 손자 간에는 부모와 자식보다 감성적 애착이 더 잘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에서도 정년 퇴직하실 때쯤 되신 선생님들 중에 1학년 아이들하고 아주 잘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가 어릴 때 조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자주 보내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까? 네, 좋습니다. 특히 미취학일 때 더 효과가 좋아요. 할머니, 할아버님 중에 이제 어릴 적부터 손자를 돌봐주시고 그 기간 동안 아주 좋은 애착을 형성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엄마, 아빠보다 더 감성적인 공감도 잘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제 그 아이들이 초등 고학년 사춘기가 되었을 때 이제 엄마, 아빠보다 조부모님들이 더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조부모님의 뇌의 코드는 계속 손자의 어떤 감성에 맞춰져 있는데 아이들은 점차 이제 감정과 이성을 혼합하기 시작하거든요. 고학년 아이들의 경우 이렇게 조부모님의 감정적인 접근을 통제라고 느낍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손자가 다 컸다고 생각해 주시고 좀 아쉽고 서운하시더라도 일정 부분 거리감을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가끔은 이제 청소년이 된 손자들이 이제 감성적으로 지치거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정서적 에너지를 찾게 됩니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가끔씩 찾아올 때 뭐 먹고 싶다고 하는 밥 해주시거나 이렇게 맛있는 거 한 그릇 사주시면 됩니다. 그 이상으로 어릴 적 생각처럼 감성적으로 다가가지 마시고요. 어디서든 건강하게만 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응원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만약 학교에서건 집에서건 잘 웃지 않는 아이가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들도 나름 고민이 있습니다. 네, 그
고민이 또 깊은 경우도 있고요. 수업하다 보면 평소와 다른 표정의 눈빛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뭐 쉬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웃고 떠들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 무게감이나 그 중압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 이제 학교 쉬는 시간마저도 유지된다면, 그래서 계속 그때 뭐 불안한 눈빛이나 뭐 엎드려 잠을 자거나 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상황이 집에서도 계속 연장된다면, 이건 혼자의 힘으로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됩니다. 그럴 때는 누구든지 천천히 상황을 보면서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 괜찮아요. 개입이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피곤한 일은 없었는지, 어디 아픈 건 아닌지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렇게만 관심을 가져줘도 금방 힘을 얻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상태가 좀 일주일 이상 지났는데도 누군가 말을 걸어주지 않으면 무력감이 급속도로 높아지죠. 그래서 아이들의 웃음기 있는 얼굴을 관찰하는 과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든 괜찮으니까요. 꼭 말을 걸어주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그게 무척 중요합니다. 자, 초등학생들의 웃음에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졸업한 제자 중에 지금 아마 대학생이 되었을 것 같은데 그 친구가 6학년 때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선생님 예전보다 더 많이 웃겨지신 것 같아요. 제 교직 생활 중에서 학생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칭찬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혹은 조부모로서 꼭 훌륭히 매사에 진중하고 열심인 모습만 보일 수는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잠시 근심 걱정 한번 내려놓으시고 오늘에 충실한 우리 아이들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보다 작년보다 더 웃기는 사람이 되는 그런 한 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웃겨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